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손발이 차갑다면 여러분 몸속에서는 염증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관절 통증,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할머니 한 분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무릎 통증도 심하셨고 감기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에 3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셨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저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체온과 면역력의 숨겨진 관계,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걸 그냥 추운 거겠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추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딱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 온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백혈구, T세포, NK세포 같은 것들이죠. 이 면역세포들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적정 온도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약 30%나 떨어집니다. 30%라는 숫자가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100개 잡을 수 있다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70개밖에 못 잡는 겁니다. 나머지 30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 바이러스들이 몸속에서 뭘 할까요?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만듭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이 5배에서 6배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체온을 올려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체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관이 수축합니다. 추우면 몸이 열을 아끼려고 혈관을 좁히거든요. 특히 손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부터 수축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겁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세포 활동을 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요. 이 노폐물들을 혈액이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노폐물이 그 자리에 쌓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옵니다. 특히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픕니다.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어요. 손가락 관절도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사실은 체온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만 제대로 유지해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 관절염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만성 피로 증상도 훨씬 많이 호소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체온이 낮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든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손발이 따뜻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차가워지셨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열이 나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의 60%가 근육에서 나옵니다. 운동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대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근육이 40% 줄면 어떻게 될까요? 열 생산량도 40%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특히 다리 근육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거든요. 다리 근육이 줄면 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겁니다. 둘째,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갑니다. 혈관이 탄력이 있으면 혈액을 힘차게 밀어낼 수 있거든요. 마치 새 호스로 물을 뿌리면 멀리까지 잘 나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오래된 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손발 같은 말초 부위까지 혈액이 잘 안 가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먼 곳일수록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또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쌓이기도 해요. 혈관이 좁아지면 더욱 혈류가 나빠집니다. 셋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요. 젊었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열이 많이 나고 체온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기초 대사량이 약 20% 줄어듭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면 열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넷째,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면 혈관이 수축하기 쉬워지고 손발 냉증이 더 심해집니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요.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고 그러면 체온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분들의 평균 체온이 젊은 사람들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1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면역력, 염증, 통증, 심지어 피로감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세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거나 댓글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보일러라고요. 근육을 움직여야 열이 나요. 매일 아침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셔도 충분해요. 걷기 시작하면 5분 안에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걷기를 꾸준히 하면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체온도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히 준비 운동 하시고요.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30분, 1시간 걸으실 필요 없어요.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이 움직이고 열이 납니다. 또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아파트 사시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3배 더 많은 열을 만듭니다. 걷기 운동을 2주만 꾸준히 하셔도 체온이 0.2도에서 0.3도 정도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0.3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10%에서 15%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속에서 혈류가 좋아집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몸이 그 물을 데우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가장 낮아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깨우는 겁니다.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요. 뜨거운 물은 안 좋습니다. 식도나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미지근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가 제일 좋아요. 하루에 몇 번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대여섯 번, 한 번에 한 컵씩 마시세요. 아침 일어나서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점심 먹고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루 6번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또 따뜻한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같은 것들이요.
특히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차 한 잔 마시면 30분 안에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발 찜질입니다. 혈류순환의 핵심은 말초 온도예요. 손발이 따뜻해야 전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손발이 차가우면 몸이 추운가 보다 하고 판단해요. 그러면 열을 아끼려고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반대로 손발이 따뜻하면 몸이 따뜻한가 보다 하고 판단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좋아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 따뜻한 물주머니를 발에 대고 계세요. 아니면 족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족욕 방법은 간단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면 됩니다. 물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도에서 50도 정도면 됩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족욕 하나만 해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 심장이 혈관이 넓어졌구나 하고 더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신 혈류가 좋아지는 거예요. 족욕이 번거로우시면 손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감싸주세요. 손에도 혈관이 많이 있어서 손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65세 김 선생님은 매일 저녁 족욕을 2주 동안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족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또 잠자기 전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이 따뜻해야 잠도 잘 옵니다. 발이 차가우면 뇌가 깨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뇌가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잠이 잘 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잘 안 드세요.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단백질은 열을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열이 많이 나거든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그중 30%가 소화 과정에서 열로 바뀝니다. 탄수화물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계란, 두부, 생선 드세요. 하루에 계란 1개, 두부 반모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요. 아침에 계란찜이나 계란 프라이 하나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 드세요. 생선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좋게 합니다. 또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하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을 먹으면 체온도 올라가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 드시면 돼요. 계란 1개의 단백질이 6g, 두부 반모에 10g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이건 좀 의외실 수 있는데요. 웃음과 대화입니다. 감정도 체온을 바꿉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나빠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웃고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엔도르핀이 나오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웃을 때 체온이 0.1도에서 0.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또 웃으면 복식 호흡이 됩니다. 배로 깊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내장을 마사지해 줍니다. 내장이 자극을 받으면 혈류가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가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시고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웃으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많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거나 귀여운 동물 영상 보시면서 웃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또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같이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고립되고
외로우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5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하루 10분 걷기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하루에 5번,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셋째는 손발 찜질하기 조격이나 손찜질로 말초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넷째는 단백질 충분히 먹기 계란, 두부, 생선으로 하루 60g 정도 드세요. 다섯째는 웃음과 대화 많이 하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웃고 수다 떠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체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체온이 낮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손발이 차갑습니다. 특히 잘 때 손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시나요? 이불 속에 들어가도 1시간이 지나도 발이 안 따뜻해지시나요? 그럼 체온이 낮은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면 10분에서 15분 안에 발이 따뜻해져야 해요. 30분 이상 지나도 발이 차갑다면 혈류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겨울에 장갑을 껴도 손이 시리신가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손을 만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갑다면 이건 저체온 신호입니다. 둘째, 아침에 관절이 뻣뻣합니다. 일어났을 때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야 관절이 풀리시나요? 이것도 체온이 낮아서 염증이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아침에 체온이 가장 낮거든요. 체온이 낮으면 관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또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나요? 뚝뚝 딱딱 하는 소리요. 이것도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피곤이 잘 안 풀립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커피를 마셔도 졸리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체온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한 거예요. 또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TV 보다가 졸고, 책 읽다가 졸고, 대화하다가도 멍해지시죠? 이것도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넷째,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나요?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 있으면 바로 옮으시나요? 이건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는 체온이 낮아서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또 감기가 오래 가시나요? 보통 사람은 감기가 일주일이면 낫는데 여러분은 2주, 3주씩 가시나요? 이것도 면역력이 약하다는 신호예요. 다섯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가 차시나요? 이것도 체온과 관련이 있어요. 체온이 낮으면 위장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위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온이 낮으면 위장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변비가 있으신가요? 며칠씩 화장실을 안 가시나요? 변비도 체온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변비가 생깁니다. 여섯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겨울만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가려우신가요? 특히 종아리나 팔이 하얗게 일어나고 긁으면 각질이 떨어지시나요? 이것도 혈류가 나빠서 그래요. 혈류가 나쁘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6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체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몸이 체온이 낮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특히 걷기와 따뜻한 물 마시기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정도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1달 정도 하시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2달 정도 하시면 감기도 덜 걸리실 거예요. 체온 관리는 장기전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거든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체온 1도는 생명력의 온도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근육량 감소와 혈관 탄력 저하로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열 생산량이 줄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손발로 혈액이 안 가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10분 걷기. 둘째, 따뜻한 물 마시기. 셋째, 손발 찜질. 넷째, 단백질 섭취. 다섯째, 웃음과 대화. 이 5가지요.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체온이 달라질 겁니다. 저녁에는 족욕을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15분만 하셔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사할 때는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따뜻하게 산다는 말, 이제 진짜 건강법으로 기억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체온만 잘 관리해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고 통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건강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 체온을 올렸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손발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